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우리 어머니께서 퇴마를 하셨다. 제가 9살쯤 어머니께서는 하시던 작은 민물 매운탕집을 정리하시고 더 큰 가게로 확장하셨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점포 확장과 집 평수를 더 늘리실 정도로 돈을 제법 버셨지요. 이번에 이사 온 집에도 화장실 쪽에 귀신이 있었는데 꽤 짓궂었습니다. 저 혼자 집에 남아있으면 화장실 문이 끼 열렸다 닫혔다 반복하고 화장실 슬리퍼 끄는 소리가 나고 갑자기 불이 콸콸 쏟아지고 그리고 화장실 변기 위로 반쯤 잘린 머리를 본 제가 겁에 질려 시름시름 앓으니 이에 열이 뻗친 어머니께서 소금 뿌리면서 쌍욕 몇 번 하니 사라지더군요. 귀신 주제에 소심하기는. 아무튼 이런 사소한 여담은 뒤로 하고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도 저희 남매를 키우시느라 성실한 직장인 생활을 하셨죠. 퇴근한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에 섞인 비닐봉지에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풍겨오는 고소한 파닭 냄새는 저희 남매를 잠에서 깨우곤 했습니다. 그 즈음부터 아버지 차 엔진음을 구별한 것 같네요.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중 이사 온 지 한 달쯤인가 점심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어머니께서 부른다며 빨리 집에 가보라는 겁니다. 웬만해선 조퇴를 허락할 어머니가 아닌데 의아하기도 했죠. 학교에서 누나랑 함께 서둘러 집에 오니 어머니께서 외출 차림으로 계셨습니다. 니네 얼른 이 닦고 손 씻고 나와라. 네 아버지 입원했어. 겨울에도 덥다며 반팔티 하나 입고도 감기 한번 안 걸리시는 분이 입원했다니까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아버지는 절대 아프지 않는 무적 해피니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니 병실 구석에 누워있는 아버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이 헬스케지셨더군요. 오자마자 누나와 저는 아버지 옆에 쌓인 과일과 두유에 환호성을 지르다가 어머니한테 한 대씩 맞았습니다. 니들은 아버지보다 먹을 게 먼저냐 하시면서 말이죠. 그렇게 약해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밤늦게까지 아버지 수발을 들다가 어린 저희 남매를 재우러 집으로 되돌아가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병명은 급성맹장염. 다행히 큰 병이 아니라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제 차도만 보이면 되는데 이상하게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더 헬스케지기만 했습니다. 병원에 물어보니 별 이상은 없는데 자세한 원인은 모르겠다고 하고 그러던 중 하루는 어머니께서 집에 쪽지를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나 병원에서 한숨 자고 올 거니까 이걸로 라면 끓여 먹고 비디오 빌려보렴. 그리고 그 옆에 놓인 1,000원짜리 3장.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눈에 띄게 혈색이 좋아진 아버지와 함께 집에 오셨습니다. 그때는 여기서 흐지부지 됐는데 다른 집으로 이사 가고 나서야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늦게까지 간병하다 간이 침대에서 주무셨는데 꿈의 배경이 이번에 이사한 집이랍니다. 어머니께서 어리둥절해하고 계시는데 열려진 창문 밖에서 칠흑 같은 까마귀 한 마리가 어머니 앞에 내려앉더랍니다. 어머니께 들은 바로는 현실 까마귀가 아니라 진짜 흉물스럽게 생긴 까마귀라고 하셨습니다. 눈도 빨간 빛의 꼬리 기세는 키가 뚝뚝 떨어졌다고. 소름 끼친 어머니께서는 쫓아내려고 빗자루를 휘두르시는데 까마귀가 눈을 마주치더니 입을 열더랍니다. 난 원래 이 집에 살았다.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들어앉은 너희가 잘못한 거다. 그래서 너희 기둥에 내 깃털을 박았다. 흉물스럽게 생긴 까마귀가 말까지 하자 더 징그러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기둥이 아버지란 걸 알아차리고 아버지를 아프게 한 범인이 까마귀란 걸 직감하셨죠.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왜 죄 없는 내 남편을 건드리냐? 네가 내 남편 죽이면 넌 멀쩡할 것 같냐? 얼른 그 깃털 빼내라.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오히려 협박까지 하면서 푸닥거리하니까 까마귀가 당황하더랍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도 꿈에서 까마귀한테 쪼이고 핥힘을 당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혈투 끝에 까마귀가 검게 빛나는 큰 깃털을 물고 창밖으로 날아갔답니다. 아마 그 깃털이 아버지한테 박아 넣었다는 깃털인 듯 싶다고 하셨어요. 꿈이라기엔 너무도 생생했기에 깨자마자 아버지를 살펴보았는데 무지 편안한 표정으로 자고 계시더랍니다. 그리고 무심코 창문을 바라보았는데 까마귀가 나가기 전 한 마리. 너희 집 창문이 열려 있으면 어느 때건 다시 오겠다. 라고 하고 날아갔답니다. 그 때문에 지금도 어머니께서는 니네 꿈속에 집 나오면 창문 다 닫아놔라. 라고 하십니다. 그놈의 까마귀 또 들어오면 이번엔 초상 치를 것 같다면서
지금도 어머니는 그 까마귀가 역신이 아닐까 짐작하십니다. 인간의 형상도 아닌데 잡비치고는 너무 강했다고. 꿈에서 까마귀가 핥힌 탓인지 간병으로 몸살이 난 건지 어머니께서도 며칠 동안 앓다가 가까스로 몸을 추스르셨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냥 몸살이지만 어머니께서는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그때 아픈 게 그놈의 역병 까마귀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 창문 단속 잘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문 단속 잘하세요. 언제 열려진 문으로 흉측한 까마귀가 날아들어 올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귀신에게서 도망쳤다. 나는 초등학교를 작은 시골 분교에서 나왔어. 전교생이 6명이었던 우리 분교는 따로 정해진 시간표가 없어서 담임 선생님이 공부하자고 하면 공부하고 나가서 놀자고 하면 나가서 뛰어노는 그런 곳이었지. 당연히 우리들은 공부보다 뛰어노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등교부터 학교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운동장과 산에서 뛰어놀았어. 때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여름이었지. 매일 운동장에서만 놀기에 실증을 느낀 우리는 담임 선생님께 자연학습을 하겠다고 하고 개구리와 가재를 잡으러 산으로 올라갔어. 당시 우리 마을에는 마을 뒤편으로 2개의 성황당이 있었고 성황당 주변 나무에는 오색 천이 일감겨 있어 매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어. 이 2개의 성황당 사이로 작은 개울이 흘렀는데 여기는 물이 매우 맑아서 가재나 도롱뇽 등이 지천으로 널려있는 곳이었지. 예전부터 어른들께서 성황당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지만 맑은 개울가에서 놀고 싶은 아이들의 유혹을 막을 수는 없었어. 오전 10시가 되었을 쯤에 우리 6명은 그 개울가로 향했어. 이 개울가는 한여름에도 서늘한 바람이 불고 주변은 숲으로 우거져 있어. 피서 장소로는 그만인 곳이었지만 마을 사람들 누구도 아무리 더운 날이라고 해도 이 근처로는 지나다니지 않았지. 여름의 더위도 피할 겸 우리 6명은 개울가에 발을 담그고 가재를 잡으며 놀고 있었어. 그러다 한 아이가 개울가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그 위로 올라가 보자고 하는 거야. 꽤나 모험심과 호기심에 들뜬 우리는 당연히 콜을 했고 개울가 위로 계속 올라갔지. 그렇게 40분쯤 개울을 거슬러 올라가자 개울물이 발이 시리도록 차갑고 한여름임에도 오한이 들 만큼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 그리고 대낮이었지만 주변이 온통 숲으로 둘러싸여서 아주 어두컴컴했어. 여기서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아이 2명이 겁을 먹고 내려가자고 졸랐지. 나는 6학년 형과 함께 괜한 어른스러움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도 겁이 안 난다고 괜찮다고 올라가자고 했어. 그렇게 20분을 더 올라가자 개울가 옆에 집이 한 채 보였어. 집은 아주 낡은 나무로 지어진 집이었는데 신기하게도 문과 창문의 창호지가 어디 하나 찢어진 곳 없이 깨끗하게 발려 있었지. 누가 집을 관리하는 것처럼 창호지가 새하얗고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나네. 우리는 새로운 아지트를 발견한 기분으로 그 집을 탐색해 보자고 했어. 6학년 형이 앞장서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갔지.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잡았는데 정말로 느낌이 쎄했어. 그 기분은 아직도 생생한데 이 기분만 떠올리면 소름이 돋아. 뭔가 이 문을 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 그리고 문고리는 노랑, 빨강, 파랑 등의 끈으로 묶여져 있었지. 6학년 형이 끈을 끊고 문고리를 열어젖히자 방 안에서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확 느껴졌어. 방 안은 신문지나 부적 등의 종이로 덕지덕지 도배가 되어 있었고 장롱이나 책상, 이불 등은 먼지가 쌓인 채 그대로 있었지. 우리는 방에 뭐 쓸만한 게 있나 들어가서 천천히 구경을 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때 누가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화 하고 문이 엄청 세게 닫혔어. 방 안에는 나와 6학년 형이 있었고 밖에서 지켜보던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기 시작했지. 나와 형도 적잖이 당황했지만 하나도 겁을 안 먹은 척하며 문을 다시 열려고 밀었어. 그런데 안 열리는 거야. 정말 세게 밀어도 문이 안 열렸어. 마치 누가 밖에서 똑같은 힘으로 미는 것처럼 문이 덜컹덜컹 할 뿐 열리지가 않아. 여기서 나와 형은 멘붕이 오고 울면서 문을 계속 밀었어. 이때 약간 정신을 잃은 것처럼 기억이 희미해. 그때 집안에서 창호지가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어. 종이가 팽팽하게 바람에 떨리는 소리처럼 파르르르 하는 소리가 사방을 뒤덮었지. 그리고 누군가 창호지를 손톱으로 박박 긁는 소리도 심하게 났어. 나와 6학년 형은 미친 듯이 문을 밀다가 발로 문을 걷어차서 부수고 밖으로 나왔지. 우리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울을 따라 필사적으로 달려내려갔어.
그때가 늦어도 오후 1시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텐데 밖은 밤 10시처럼 아주 깜깜했어. 겨울가를 따라 마을까지 뛰어내려오자 먼저 도망쳤던 아이들이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우리는 눈물이 범벅이 되어 오들오들 떨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모여서 얘기를 나눴어.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한 아이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자기는 그 집에서 무언가를 봤다고 했어. 문이 콱 닫히고 다른 아이들과 도망쳐 뛰어내려올 때 잠깐 뒤를 돌아봤는데 하얀 머리를 풀어헤치고 검은 소복을 입은 여자가 까르까르하는 소리를 내며 문을 꽉 닫고 있었다고 해. 우리는 모두 소름이 돋았지만 어른들에게 혼날 것이 무서워. 오늘 있었던 일은 비밀로 하자고 굳게 약속했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